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미적분학의 본격적인 내용인 미분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미분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커브에 있어서 이제 이 빨간색의 직선에 그 기울기는 결국 이 A부터 이제 A 플러스 H까지 사이에 이제 거리의 증분량 분의 이제 이 A에 대한 함수값 그리고 A 플러스 H에 대한 함수값의 그 차이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빨간색의 라인을 우리가 시컨트 라인이라고 하게 되고, 다시 방금 이제 말로 설명드렸던 것을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sec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시컨트 직선에 대한 이제 기울기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기울기는 우리가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x축의 증분량분의 y축의 증분량이기 때문에 이제 x축에 대한 증분량은 이제 결국 a 플러스 h 마이너스 a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함수값은 각각의 이제 값들을 대입한 값을 이제 뺀 값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 식에서는 이제 a가 소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시컨트 라인의 기울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a 플러스 h를 그냥 뭐 b라고 해서 두 개의 그 차이를, 두 값의 차이에 의한 이 거리값을 뭐 델타 x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이제 미적분학 책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기호로 이제 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기울기를 이제 h가 점점 이제 0으로 다가가는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제 이쪽에 그 a에 대한 점을 p라고 하고 a 플러스 h에 대한 점을 우리가 q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h가 점점 0으로 다가갈수록 이 두 개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극한값을 취하면 결국 이 P점에서의 이제 접선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접선을 우리가 이제 이 함수 fx의 그 A점에서의 그 도함수라고 하게 되고, 결국 이 도함수는 이제 이러한 커브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의 이제 접선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접선은 우리가 이제 탄젠트 라인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탄젠트 라인에 대한 기울기 값이 바로 이제 f'A가 되게 되고, 즉 이제 A에서의 그 미분 값이 되게 되고, 이제 A점에서 미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H가 점점 이제 0으로 다가갈 때에 이제 이러한 기울기의 극한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어떤 점에 특정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수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하고, 이제 A 자리에 어떤 임의의 그 변수 x를 이제 x로 표기를 하면, 이제 어차피 뒤에 부분은 동일한데 이제 A 부분에 x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이제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함수가 되게 되고, 이제 이 경우를 우리가 이제 도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미분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함수의 이제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의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 x에 대한
그 어떤 함수를 이제 우리가 y 이꼬르 fx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함수를 미분을 하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우리가 표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미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dx분의 dy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수로 dx분의 dy가 의미가 아니고, 물론 이 부분도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그 비로 이제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유리수 형태의 분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분모부터 이제 dy, dx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분수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dx분의 dy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이러한 표기법을 읽을 때는 이제 dy, dx라고 이제 읽으면 되겠습니다. dy, dx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앞서 그 정의한 도함수를 조금 더 기울기를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표시를 하면 결국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독립변수 x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y는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이러한 극한값만 고려를 하면 되고, 따라서 이 델타 x가 이제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이제 이 함수 fx의 미분이라고 하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이 발생한 그 역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미적분학은 그 뉴턴과 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이제 동시대에 거의 동시에 이제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우리가 노테이션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프라임 노테이션과 그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이 있는데, 이제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은 이제 라이프니츠가 사용을 했을 것이고, 이제 프라임 노테이션은 이제 뉴턴이 사용한 표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뭐 표기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제 이 오더라고 하는 그 개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차수가 낮으면 이제 프라임 노테이션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필기를 하는 노력을 이제 덜 들인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뭐 어떠한 식으로 표기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주로 이제 점점 갈수록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을 이제 뭐 벡터 미적분학이나 미분 방정식까지 갈수록 이제 이 프라임 노테이션보다는 이제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을 더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크게는 프라임 노테이션과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으로 크게 나누기는 하지만, 이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f 프라임 x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y 프라임 혹은 dy dx 혹은 이제 이 함수 f를 그냥 두고 이제 df dx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쪽에 dx 분의 d를 우리가 이제 그 미분 연산자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미분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라지 D를 써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모두 같은 의미를 나타낸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뭐 F'X나 그 Y' 혹은 dy, dx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러한 미분 연산자 그 dx분의 t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지 t도 이제 dx분의 t와 같은 이제 미분 연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미분 계수를 나타날 때는 이제 F'A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러한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dy, dx 이제 이렇게 수직선을 긋고, 이제 x는 a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대괄호로 해서 이제 표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미분 가능과 연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분을 다룰 때는 항상 이러한 미분 가능이라는 그 조건과 이제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데, 즉 이제 그 미분이 가능하면 이제 당연히 그 함수는 이제 연속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연속 함수라고 해서 이제 반드시 그 미분이 가능한 것은 이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속에서 이제 연속의 정의는 그 함수 fx에 x가 이제 a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과 그 a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이제 우리는 연속하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이 정의와 또한 우리가 이제 그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미분계수 f'A는 우리가 이제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었고, 이때 이제 이 위의 정의에 의해서 결국 그 리미트 x는 a로 다가갈 때 fx가 이제 fa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결국 이쪽 그 분자의 값이 0이 되게 되므로 결국 우리가 그 따라서 이제 어떤 점 A에서의 그 미분계수가 존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함수는 이제 그 A점에서 이제 연속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에 그 예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끝이 뾰족한 이러한 연속 함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버티컬 탄젠트 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버티컬 탄젠트 라인의 정의는 이제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이제 f'x의 절대값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이 절대값이 이제 이러한 그 탄젠트 라인의 값이 되게 될 것인데, 이 값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끝이 뾰족하게 되어서 결국 연속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미분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함수 자체는 이제 끊어짐이 없이 연속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에서 말하는 이러한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연속하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즉 이제 A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이 그 자극한과 우극값이 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극한값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제 그래프가 연속이 아니면 당연히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버티컬 탄젠트 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이러한 끝이 뾰족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뾰족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버티컬 탄젠트 라인이 이제 어떤 무한대가 되는 구간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함수는
우리가 이제 미분 불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궤도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궤도 함수는 뭐 별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어떤 함수를 이제 계속적으로 그 미분을 해가는 것을 고궤도 함수라고 하게 되고,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빨간색으로 된 3차 함수를 미분을 하면 이제 이러한 차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F'은 이러한 2차 곡선의 형태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 F'을 다시 미분을 하면 F2'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F2'의 이제 그 그래프의 형태는 이제 이러한 직선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를 우리가 이제 또 미분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F'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또 미분 연산자를 우리가 앞에 표기를 하고 이제 가로를 해서 dy dx를 표기를 하면, 이제 이때는 우리가 그 실제로는 이제 이 연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쉬운 것이, 이제 이러한 문자를 우리가 그 곱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표기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dx를 두 번 곱했기 때문에 이제 dx의 제곱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고, 위에 부분은 우리가 y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d만 두 번 곱해서 이제 d 제곱 y라고 표기를 하게 되고, 이제 원래 의미는 이게 곱셈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 우리가 그 미분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 그 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 y 이꼬르 fx를 이제 n번 미분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n번을 우리가 미분을 하는 것을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프라임으로 하는 것에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이제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것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t는 시간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ds dt는 이제 이러한 그 미분 연산자가 붙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순간의 개념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순간 속도가 되겠고, 가속도는 이제 속도를 미분한 것이고, 이제 속도는 다시 위치를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고, 이를 이제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으로 표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가속도의 그 변화량을 그 절크라고 하게 되고, 이제 절크는 이제 J로 표시를 하고, J는 이제 dA dt가 되게 되고, 이것의 의미는 이제 위치 함수를 결국은 세 번을 미분을 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란 결국 우리가 파워 펑크션이 이제 상수와 곱해져서 어떤 선형 결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함수를 우리가 다항함수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먼저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상수를 미분을 하면 이제 0이 되게 되고, 이제 이를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증명을 해보면, 결국 어떠한 x 값에서도 계속 c만 나오는 것이 이제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fx 플러스 h도 c이고 이제 fx도 c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 극한값을 구하기도 전에 분자가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상수를 미분을 하면 이제 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그 파워 펑크션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미분을 살펴보면 이제 x의 n제곱을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이 n이 이제 x의 앞으로 바로 내려오게 되고 내려와서 곱해지게 되고 이제 n 자리에는 이제 지수 자리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서 최종적으로 n 곱하기 x의 n-1승이 이제 x의 n제곱을 미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n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수의 범위는 이제 실수 범위의 수까지 이제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증명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또 이 도함수의 정의로 증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증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x 세제곱을 미분을 하라고 하면 이 정의에 의해서 이제 3x 제곱이 되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결국 x 제곱분의 1을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음수를 사용을 해서 표기를 한 것이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의 그대로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게 되고 마이너스 2에서 또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그 x의 그 음수꼴로 음수 제곱으로 되어진 꼴은 항상 미분을 하면 이제 이런 마이너스 기호가 붙는다라는 것을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x제곱의 세제곱근을 이제 미분을 하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것은 다시 우리가 x의 그 3분의 2 제곱으로 다시 고쳐 쓸 수 있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의 그대로 이제 3분의 2가 앞으로 내려가게 되고 3분의 2에서 1을 빼게 되면 이제 3분의 2 x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스턴트 멀티플 룰, 즉 이제 상수가 곱해진 경우에 함수에 이제 상수가 곱해졌을 때 그 미분을 하는 이제 그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상수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미분을 하는 이제 이러한 미분 연산자 밖에 나가서 이제 이 함수를 먼저 미분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상수값을 곱해도 결국 이제 상수를 곱해서 그 함수를 미분한 것이나 결국은 그 함수를 미분을 해서 상수를 곱한 것은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는 이제 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x 4제곱을 미분을 하라고 하면 3이 일단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제 x의 4제곱을 먼저 미분을 하면 4x의 세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3은 그냥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 12의 x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썸 룰과 디퍼런스 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미분에 대한 그 룰을, 즉 이제 법칙을 살펴볼 때는 항상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결국은 이제 fx나 gx가 그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라도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이러한 그 법칙들은 이제 공식들은 이제 성립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말이 없더라 하더라도 일단 그 fx와 gx는 항상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로 이제 미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극한의 법칙에서도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어떤
함수가 덧셈으로 되어진 것을 전체를 미분하는 것은 이제 각각을 미분을 해서 더한 것과 같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덧셈이 성립한다면 이제 뺄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으로 성립을 하게 되고,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이제 프라임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면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덧셈에 있어서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제 앞으로 나올 그 미분법에 대한 그 모든 증명은 이제 우리가 이 도함수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fx 플러스 gx를 이제 라지 fx라는 함수로 두고 이제 이 라지 fx를 미분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를 다시 이제 우리가 풀어서 쓰면 fx라는 것이 스몰 fx 플러스 gx였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fx를 다시 이제 그 스몰 fx와 gx로 나눠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부분에서 다시 우리가 f는 f대로 모으고 g는 g대로 모으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극한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공식과 마찬가지로 각각을 덧셈이 있을 때는 각각을 그 극한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되게 되고, 결국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은 f'x의 정의가 되게 되고, 이 부분은 g'x가 되게 되므로 결국 이제 이 전체를 더한 것을 미분을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을 그 미분해서 더한 것과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빼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는 부호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그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증명은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분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그 목표는 결국 어떤 변화율을 알아내서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추이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미분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이러한 그래프를 이제 미분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통해서 이제 그리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루어야 할 목표가 되겠지만, 어차피 요즘은 컴퓨터가 다 그려주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미분 우리가 이제 해석학보다는 이제 선형대소학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도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3번은 이제 이그젠플 3은 이제 y는 이제 x 곱하기 루트 x라는 이러한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가 이제 포인트 1,1에서의 그 탄젠트 라인, 즉 이제 접선과 이제 노멀 라인, 즉 이제 그 점에서의 커브의 이제 수직한 그 라인에 대한 그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탄젠트 라인은 이제 이 함수를 미분을 하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점이 하나가 필요할 것이고,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해서 나오는 것은 결국 그 기울기 값이기 때문에 일단 미분을 해보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러한 지수를 분수 꼴의 그 지수로 바꿔서 그 생각을 해보면 결국 x 곱하기 루트 x라는 것은 x 곱하기 x의 2분의 1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x의 2분의 3 제곱이 되게 되고, 앞서 살펴본 그 미분법의 파워 룰에 의해서 이제 f'x는 이제 2분의 3이 그 x 앞에 곱해지게 되고, 이제 지수에 있는 2분의 3에서 1을 빼게 되면 이제 2분의 3x의 2분의 1 제곱이 되게 되고, 이를 다시 2분의 1 제곱을 루트를 사용해서 표기를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함수의 이 점에서의 그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면 일단 이 도함수에서 이제 이 포인트에 있어서 이제 x 그 좌표값을 대입을 하면 이 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f'1은 그 1을 루트 1은 1이기 때문에 이제 2분의 3이 되게 되고, 일단 이제 이 탄젠트 라인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 값은 2분의 3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퀘이션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y 빼기 이제 이 포인트를 만일에 뭐 x 프라임 콤마 y 프라임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y 빼기 y 프라임은 이제 이 f 프라임 x 곱하기 f 프라임 그 점에서의 그 미분계수를 뭐 f 프라임 a라고 하게 되면 f 프라임 a 곱하기 이제 x 마이너스 x 프라임이 되게 되는데, 일단 1,1이기 때문에 y 프라임 x 프라임의 값은 1을 대입을 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노멀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이 탄젠트 라인의 그 수직한 선이 결국은 이 점에서의 노멀 라인이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어떤 두 개의 직선이 그 수직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두 직선은 이제 수직한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이 노멀 라인 역시 1,1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결국 노멀 라인에 대한 그 방정식도 이제 그 기울기만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머지는 동일하게 나오게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이제 3분의 5가 이제 이 그 y는 x 곱하기 루트 x의 포인트 1,1에서의 이제 노멀 라인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이 되겠고, 이제 결국 다음과 같은 다항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합에 대한 룰과 이제 차에 대한 룰, 그리고 그 컨스턴트 멀티플 룰에 의해서 이제 그 세 가지의 정리를 혹은 법칙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각각을 전부 다 나눠서 이제 미분을 하면 그것이 바로 다항함수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을 전부 다 이제 개별적으로 미분을 이러한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주 이제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이제 그 y 이꼬르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다항함수에 있어서 이제 탄젠트 라인이 수평선이 되는 값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탄젠트 라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미분을 해서 나온 이제 미분을 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이제 그 미분한 값이 이제 호리존탈이 된다는 것은 결국 기울기가 0이 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그 그래프의 어떤 최대 최소 혹은 이제 극대 극소를 다룰 때 다시 등장하는 개념이기는 한데, 먼저 이제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보면, 우리가 다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결국 x 4제곱은 4x가 되게 되고, 뒷부분은 12x,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이제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게 되고, 우리는 이 값이 이제 0이 되게 되는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음과 같이 이제 하나의 0이 되게 하는 x축의 좌표값을 이제 0,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를 찾았고, 이제 뒷부분을 다시 우리가 합차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x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x는 이제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이제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x 값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x 값을 이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때 이제 y 좌표 값이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0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4가 산출이 되게 되므로 0,4, 그리고 루트 3이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면 동일하게 마이너스 5가 되게 되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포인트의 좌표값은 이제 답은 이제 다음에 세 가지가 되게 될 것이고, 이를 우리가 물론 이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불가능하지만, 결국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이러한 식의 이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미분을 통해서, 혹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극한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게 되게 되고, 물론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했다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즘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계산해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학을 함에 있어서 이제 미적분학을,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미분과 이제 적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방법만 이제 알아도 이제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이제 남들보다 더 높은 그러한 어떤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 될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뭐 엔지니어로서 이제 어떤 길을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에 대한 미분법이나 적분법을 이제 잘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일단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려내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답은 찾았지만 이렇게 그린다는 것이 관건인데, 결국 우리가 이 찾은 값이 이제 힌트가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부터 이제 이러한 식으로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지금 이쪽 부분에서는 계속 x축 방향으로 갈수록 이제 기울기의 값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어떤
이제 변곡점을 통과를 하게 되면 또 이쪽 부분은 증가를 하다가 이제 서서히 또 감소를 해서 이제 0이 되게 되고, 이제 0이 되었다가 또다시 이제 또 감소를 하게 되고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 이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찾은 지금 탄젠트 라인이 수평선이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개형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구간에 있어서 이제 그 최대 최소 값은 이러한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값에서 이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